네, 뭐 지금 밑에 잠깐 내려갔는데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 한데요.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자 프로젝트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오늘 뭐 발표 내용 중에 아주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파트도 있었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여쭤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좀 물어보면 생각할 시간이 한 10초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바로 얘기 안 하실 수도 있어서, 그럼 제가 하나 할까요? 네, 제가 하나 말씀을 좀 질문 하나 해야 다들 생각을 하실 시간이 드릴 것 같아서 미리 적어놨습니다. 혹시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주제가 트러스트, 뭐 프라이버시, 뭐 제로 놀리지, 뭐 NPC, 그다음에 뭐 T, 뭐 이런 이제 키워드들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유저 경험, 사실은 기술이란 건 유저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게 뭐 기업에 있는 유저든 일반인 랜드 유저든 유저를 위한 기술인데, 그래서 유저 경험에 대한 얘기가 좀 빠져 있어요. 오늘 사실 메인 주제는 아니었습니다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도 이제 기술 프로젝트를 하나 리딩을 하고 있는 관점에서 프라이버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거나, 혹은 뭐 강력한 신뢰를 얻기 위해 사전 작업을 한다던가, 혹은 뭐 좋은 기술을 사용했다라고 할수록 UX가 나빠지는 경험을 전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복잡할수록, 좋다고 얘기하는 복잡한 기술일수록 UX가 나빠지는 경험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특히나 현재까지 블록체인은 좀 트러스트리스를 얻고 UX를 포기했다, 현재 수준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오늘 혹시 그 각 연사분들 혹은 발표자분들이 다루신 주제들 중에 제 의견과 비슷한, 저 편견일 수도 있으니까 제 의견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 그 UX와 어떤 기술, 프라이버시 얘기했던 어떤 그런 복잡도 이런 것들이 상상할 수 있다던가, 여기에 관련된 혹은 뭐 사례, 혹은 뭐 본인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운영이 보는 관점에서 그것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좀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너무 어렵네요. 처음 발표를 했으니까 의견을 처음에 제가 발표할 때도 그 사용성 문제와 보안성, 특히 이 문제가 서로 상충되는 트레이드오프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 키 관리가 가장 유저들한테는 가장 큰 이 고통이고 헤데이크고, 그래서 처음에 특히 새로운 유저들이 진입하는데, 장벽이고 매스마켓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해결하는 게 스케일링만큼이나 중요하다. 어떻게 유저들이 더 편하고 안전하지고 두 가지가 굉장히 트레이드 오프적인 거를 최대한 보완을 시켜줄 수 있느냐라는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인데, 거기에 기술적 요소들이 여전히 저는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NPC 모델을 사용한 키 관리 방법을 썼을 경우에 유저들이 이전만큼 덜 신경을 써도 그전에 하드웨어 wallet을 보관하든가, 아니면 몇 개의 백업을 여기저기 숨겨놓든가, 이런 것 이상의 안전성을 가지면서도 유저들이 크게 자기 컴퓨터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가야만 대중화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성능뿐만 아니라 앱을 사용하는 자기 여러 가지 사이닝 과정까지도 포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가능하면 이더리움 체인이 접을 해서 하나만 쓰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체인이 공존해야 될 환경을 고려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럴 경우에 그게 어떤 특정한 체인에 종속됐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또 사용상의 UX상 여러 걸 다 처리해줘야 되니까, 그거를 넘으려면 결국 오프체인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UX, 특히 키 관리 문제는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나은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게 스케일링 문제만큼이나 더 중요한, 같은 정도의 최소한 비중의 중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순서대로 안 하셔도 돼요. 먼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는 이제 약간 기술의 발전이나 복잡성과
UX의 복잡성이 비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진 않는데요. 블록체인 UX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것은 저희가 기존의 ID 패스워드 기반의 보안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블록체인으로 넘어가서 PKI 인프라스트럭처로 갔기 때문에 셋업이 달라져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PKI 인프라스트럭처는 큐가비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약간 저희가 조금만 더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공인인증서 같은 기존에도 저희가 많이 고통받고 있었던 그런 문제이고 어쩔 수 없는 트레이드오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스템을 바꿨기 때문에 판을 바꿨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트레이드오프이고 이 트레이드오프 판이 한번 바뀐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UX가 떨어진 상태에서 기술의 발전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 그 영식 증명과 UX 관련해서는 제가 영식 증명을 처음 공부를 하고 연구하게 된 건 어떻게 보면 UX 때문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프라이버시보다는 이제 이더리움 확장성 때문에 영식 증명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지금 플라즈마를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현재 플라즈마 솔루션들은 상당히 UX를 희생하는 솔루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식 증명 기반의 솔루션들은 뭐 예를 들어 플라즈마 엑시스에 뭐 7일, 14일 이상의 시간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플라즈마 캐시에서는 논펀시블한 그런 NFT 토큰들만 교환 가능하는지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영식 증명을 적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런 단점들이 상당히 사라집니다. 단지 당연히 공짜방은 없기 때문에 UX 문제도 해결되고 너무 좋은 기술이면 뭔가 단점이 있어야겠죠. 비용이 비쌉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전으로 UX는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데 비용이 조금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도 UX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존재하지만 뭐 영식 증명과 같은 방법으로도 UX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DID 사례에서처럼 그런 사례들이 있지만 이제 사실 제가 영식 증명과 같은 그런 UX 문제까지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 기술을 설명드리면서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비용 문제입니다. 영식 증명은 아직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두 마리 토끼 기술이기 때문에 비용이 매우 비싸서 현대 그 분산 인프라스트럭처도 서버 인프라스트럭처도 조금 간단히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축이 하나 더 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 비용 혹은 기술의 발전 혹은 시간과 같은 그런 축이 하나 더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기술의 발전과 UX는 블록체인 쪽에서도 딱히 반비해야 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본 기술들은 다 UX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들이라 그 기술도 보면 어떤 플랫폼을 확장 가능하게 이렇게 뒤집다 보면 기존에 쓰던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발전이 있는 거고 예를 들면 UX라는 개념 자체가 뭐 디자인이나 눌렀을 때 반응 속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느끼는 이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쓸 때 느끼는 안정감서부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인인증서를 넣어서 뭐 아까 뭐 힘들었다고 그러셨나요? 그 공인인증서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그러셨나요? 공인인증서가 UX 관점에서 굉장히 개선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1,000억을 맡겼어요. 근데 공인인증서가 없는 시스템과 있는 시스템은 어떤 걸 좋아할까요? 이게 케이스별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공인인증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케이스별로 다르고 상당히 약간 UX라는 게 아트에 가깝기 때문에 기술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중에서도 공통된 요소, 시큐리티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술이 도입이 돼야 되는 거고 사실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블록체인이라는 거에 어떤 플랫폼을 완전히 뒤집기 위한 기술 발전이 뭐 있다면 나머지 반은 UX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이 아닐까. 그래서 반비례하는 것도 있지만 정비례하는 것도 있다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아토믹스 대기업 같은 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그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제 아토믹스에서 하신다고 이제 보도자료에서 봤습니다.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이제 수탁 사업이라는 라이센싱이 있는 금융기관 쪽하고 협업을 하시거나 하실 것 같은데요. 솔루션 개발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직접 엔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건지 그런 건 좀 궁금합니다. 가능성은 다 열려 있고요. 가능성은 다 열려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쪽을 열심히 해왔던 회사들 중에 몇 군데가 이런 어프로치로 시작을 하고 있고, 누구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답이다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플랫폼을 파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이건 내가 할 거야 하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심지어 자기가 이걸 기반으로 메인넷을 하겠다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다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랫폼을 가지고 비즈니스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면 이 서버 관리, 시큐어하게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고, CS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잘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한국에 보면 두세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하고 협업을 하고 이제 서로 역할을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라이센스 문제는 어디서 어디까지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뭘 하려면 라이센스가 없어도 되고, 어떤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선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만 저희 방향 중에 하나는 모두를 위한 커스터디를 지향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벌 거냐, 그건 버는 방법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 분? 예. 아이비 트러스트에서 유민호님 유민호께 질문이 있는데, 인텔 SGX에서 최근에 이제 이슈 나온 것 중에 한 교수팀이 이제 연구 광고 중에 스포일러 이슈가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IETF 쪽이나 그쪽에서 이제 표준화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아까 발표도 하셨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일단 표준화 관련돼서 이제 그런 하드웨어의 취약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고요. 표준화는 어떤 특정한 하드웨어 벤더에 종속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T를 쓰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건 T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취약점일 수도 있고, T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의 결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시스템도 이제 늘 무조건 안전한 시스템은 이제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그걸 어떻게 점점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느냐를 늘 연구하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오픈 소스로 스탠다드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그 벤더가 인텔이 파블릭 키를 처음에 매니팩처링 할 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인텔이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어플리케이션에서 테스트레이션을 하려면 인텔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파블릭 키 베리피케이션을. 근데 만약에 인텔이 트러스트 해야 되는데 거의 지금 블록체인과 똑같은 이슈가 다시 또 생기는데 그거를 어떻게 탈중화화 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벤더 디펜던트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게 잘 모르겠거든요. 두 가지 이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텔이 하고자 하는 건 인텔이 일종의 그 PKI의 CA 역할, Certificate Authority 역할을 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인텔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OTIP 같은 프로토콜이 그런 어떤 특정한 벤더에 이제 의존적이지 않은 상태의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그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오늘 GK 때문에 왔는데 중간에 들으면서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또 비용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마치 한 2, 3년 전에 POW 처음 들었을 때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비용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지금 컨센서스도 지금 사실은 보면 POW보다는 POA라든지 POS 대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좀 이런 질문 같지만 GK의 대안으로
생각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있으면 강의 주제하고 완전히 반대되긴 하지만 GK의 대안이라고 하시는 게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어떠한 계산에 대한 증명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게 프라이버시라면은 프라이버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방법이잖아요, GK는. 근데 이제 GK보다 좀 더 비용은 낮고 대신 GK만큼의 프라이버시는 못하더라도 GK의 뭐 절반 또는 80%의 이런 뭐 저걸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GK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아니면 사이언스를 혹시 있는가 해서 지금 뭐 제가 알고 있는 건 전혀 없고요. 일단 제로 노이즈 프로브라는 게 상당히 되게 광범위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설명드린 다른 것들은 이제 주로 논 인터랙티브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인터랙티브 제로 노이즈 프로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논 인터랙티브도 저렴하고 복잡한 수학도 안 쓰면서 아까 그 배경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다양한 방법들과 같이 되게 많은 범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JK에 대한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대안 기술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애매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 제로 노이즈 프로브는 엄밀히 말해서 프라이버시 기술은 아닙니다. 제로 노이즈 프로브는 이제 단순히 너가 지금 이 계산을 제대로 똑바로 수행했니 안 했니 라는 것을 계산 결과까지 공개하면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 인풋이라는 거는 그 과정, 그 너가 알아서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들어가는 그냥 정보라는 것에 불과하고, 그래서 GKP가 프라이버시 기술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고 말하는 관점들도 있기 때문에 대안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상당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그런 완전히 프라이버시 컴퓨테이션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최종 도착지에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동영암호가 가장 유력할 것 같고요. 동영암호 기술이 가장 유력할 것 같은데, 어떤 계산이 제대로 된지 수행하는 그것을 검증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제로 노이즈 뷰 이상의 기술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브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제 프로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프로브가 즉 어떤 너가 계산을 제대로 수행했니라는 관점으로 들어가면 인터랙티브 프로브가 논 인터랙티브 프로브가 있는데, 예를 들어 프라이버시를 희생한 경우에는 프라이버시를 희생한 경우에는 이제 트루빅 같은 이제 프로빙 게임을 통한 인터랙티브 프로브를 통한 그런 계산 결과를 증명하는 트루빅 같은 솔루션들도 있고, 프라이버시를 희생하면 이제 다양한 대안, 더 비용적으로 저렴한 대안 솔루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래도 프라이버시와 그런 어떤 계산 결과의 증명을 고려한다면 현재로서 가장 대안이 되는 거는 영식 증명에 적은 영식 증명인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근데 그걸 온체인이냐 오프체인이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비용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용이 크다는 건 온체인 기준으로 지금 스마트 컨트롤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난 인터랙티브 하기 위해서 또 온체인이 상당히 유리한 거고 스마트 컨트롤이 그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대신에 비용 면에서는 오프체인적인 솔루션이 지금 컨셉은 제로 나리지 프루프라는 게 어떤 특정한 뭐 아까 얘기했던 프리미티브가 아니잖아요. 그 여러 가지들을 컴포넌트를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값을 목표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아이디어니까 그 방법론은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로 오프체인적인 솔루션으로 방향을 가면 훨씬 비용 자체가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온체인에서의 비용하고 그런 방향의 해결책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까지 너무 전부 온체인으로 넘어와서 계산을 다 처리를 해야 되고 베리파이를 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 생기는 비용 문제가 굉장히 큰데, 오프체인의 중요성이 좀 더 부각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건데요. 일단 제로 노리지 프루프라는 게 어떤 하나의 정해진 프로토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을 하는데 제로 노리지, 그러니까 그 널리지를 안 준 상태에서 프루프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의 비용을, 가스 비용을 줄이겠다. 근데 이게 가스 비용을 줄이는 거 말고도 속도, 예를 들어 오프체인에서도 속도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답을 좀 드리자면 아까 에어블록 장표들 중에 사람들은 다 스탁이 스납보다 어드밴스드 된 거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아까 보시면 프루브하는 거하고 베리파이하는 거하고 속도가 밸런스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이즈예요. 데이터의 사이즈. 데이터의 사이즈 최근에 스탁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사이즈 확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브렉스루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뭘 쓰느냐에 따라서 가스비가 달라질 거고 오프체인에서 속도가 달라질 거고 그게 이제 1번이고 2번은 아까 제가 보면서 참 좋았던 거는 넌 인터랙티브의 장점이 뭐냐면은 커뮤니케이션이 많다 이것도 있지만 1대 다로 내가 한 번에 프루프를 한다는 거예요. 인터랙티브는 1대1로 다 해야 되잖아요. 얘는 한 번에 할 수 있고 베리파이어가 나를 어뷰징을 못해요. 이건 단방 영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권을 발급받을 때 관련된 첨부서를 한 방에 묶어서 내버리는 거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특성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스비가 또 줄 거고 세 번째는 스낙이나 스탁은 지네릭한 툴이에요. 지네릭한 툴을 쓰면 당연히 느리죠.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는 제로 날리지 프로토콜의 아주 기본적인 프로토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거기에 맞는 걸 딱 뽑아다가 자기가 구현해서 갖다 써야지 이거를 지네릭한 걸 갖다 쓰면서 이게 편하니까 쓰면 당연히 느리죠. 그러니까 어떤 논문에 보면 스낙을 썼더니 200만 원인가 얼마가 나왔는데 자기가 논문에 있는 거 갖다 그냥 구현했더니 2만 원, 6만 원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낙을 갖다가 그냥 스펙대로 써서 나 제로 날리지 했어 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겉핥기를 한 거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프로토콜을 갖다 자기가 짜서 집어넣으면 훨씬 줄일 수 있다. 네, 오늘 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비용 관련해서 비용도 UX죠. 비용 내는 것도 경험이고 비용이 부과되는 것도 경험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선해 나갈 것이냐, 현재 블록체인 기술들을 많은 고민과 노력들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오늘 발표해 주신 그 연사분들에게 박수 한번 하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그 맥주집에서 예약을 해놨어요.